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일부 공기업 몇 군데를 좀 알아봤는데요. 이번에 우리 수험생 여러분이 또 많이 궁금해하시는 그 기사를 취득한 다음에 민간업체 쪽에 특히 이제 전기 안전관리 쪽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감 선생님, 그러니까 강 교수님께서 많이 알아보신 걸 제가 봤는데요. 제가 몇 가지를 좀 여쭤볼 테니까 우리 수험생 여러분하고 저하고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저 교수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조건에 대해서 좀 알려주셨으면 하는데요. 네. 사실은 요즘에 건설 경기가 사실 몇 년째 불황이잖아요. 그래서 취업할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현장에. 그러다 보니까 다른 토목이나 건축 이쪽에서 사실 조금 취업이 힘들어요. 근데 전기는 왜 취업이 꾸준하게 계속 되느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전기안전관리자라는 사람을 선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임을 해야 되네요. 네, 그래서 전기안전관리자라고 해서 책임자라고 하죠. 그 책임자를 우리가 선임한다 그래서 아마 전기를 좀 하신 분들은 아마 선임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정확한 명칭은 전기안전관리자를 이제 선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법적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모든 건물에 대해서 수전 용량, 한전에서 받는 용량이 75kW 이상, 75kW 이상에 대해서는 무조건 선임을 해야 됩니다. 발전기는 이제 20kW 초과고요. 그래서 75kW 이상인데, 근데 예외 규정이 있어요. 또 봐주는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이제 보통 저압이 600V 이하가 저압이죠. 내년부터 이제 바뀝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600V 이하 저압에서, 제조업체, 600V 이하의 제조업체에서는 그냥 봐줍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체. 네, 제조업체 봐주는데 그럼 한전 법령에 가면 또 뭐가 있냐면 저압으로 수준할 수 있는 크기가 있어요. 용량이 있어요. 그래서 500kW입니다. 500kW.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그 법령에 있는 거 아니고 한전에서 저압 600V 이하에서 보내주는 전력이 500kW이기 때문에 제조업체도 500kW까지는 그냥 예외할 수 있다. 즉 선임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예외 규정인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요걸 뺀 나머지 제조업체도 이제 저압만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예, 저압만 되는데 한전에서 500kW까지 이제 주기 때문에 용량에 관계 없는 게 아니라 한전에서 500만 주기 때문에 500kW까지만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걸 넘었을 때 75kW 이상은 이제 선임을 해야 되면서 이제 상주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용량에 따라서 경력이 필요한다고 하셨는데 그 용량이 어떻게 되는지도 설명을 좀. 그럼요. 예. 사실은 이제 대부분 이제 전기 산업기사나 전기기사 우리 이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많이 따지고 계시는데 대부분 이제 시설 관리 쪽에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자격증 취득 후하고 취득 전이 있는데 경력 산정은 좀 이따 말씀드리고 일단은 수전 용량, 한전 용량을 할게요. 수전 용량이 1000kW 이상. 1000kW 이상이요? 또는 발전기 용량이 500kW 이상은 무조건 상주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1000kW 이상, 500kW 이상, 그건 수전 용량과 발전 용량인데 합쳐서 1500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수전 용량이 1000kW 넘으면 무조건 상주를 해야 되고, 발전 용량이 500kW 넘으면 무조건 상주를 해야 돼요. 근데 보통 생각을 해보는데 수전 용량이 1000kW면 발전 용량은 대부분 보통 0.2가 되기 때문에 20%가 되기 때문에 200kW밖에 보통 안 됩니다. 그러니까 500kW가 안 되네요. 네, 대부분 너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합쳐서 1500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앞으로는 이제 1500이라 하겠습니다. 1500은 아까 1500 나눠서 얘기한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1500kW 미만, 1500kW 미만은 산업기사든 기사든 취득을 하면 선임이 돼요. 경력이 없이? 네, 경력 없이. 그래서 수전 용량 1000kW 이상이면서 또 발전량이 500kW 이상 둘 중에 합쳐서 1500kW인데 그래서 1500kW 미만은 바로 뭐 해야 된다? 이제 자격증만 취득하면 되고요. 그럼 만약에 이런 거죠. 아까 선생님 그러면 75에서 1000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할 거예요. 그죠? 또는 발전량은 20에서 500 사이가 되잖아요. 그거는 이제 대행업체라고 있어요. 대행업체요? 네, 그러니까 수전 용량만 얘기하면 그래서 75kW를 넣고
1000kW 미만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상주하지 않고 대행을 줘요. 이제 비상주네, 비상주. 그렇죠. 안전관리 대행업체라고 해서 그분들이 뭐 한 달에 한두 번씩 와서 대행을 하고 점검을 하고 점검 비용을 받고 나중에 창업하신 분도 있는데 그분들이 별도 있는 거고 그분들도 전기기사나 산업기사가 있는 거죠, 경력이. 그렇죠. 예, 그 다시 이제 와서 만약에 합쳐서 1500kW 미만은 아까 되겠지만 경력 관계없이 선임이 된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1500에서 2000kW 미만, 1500에서 2000kW 미만은 합쳐서 발전용량 합쳐서 그때는 이제 기사는 1년, 기사 1년. 예, 취득 후 1년. 그다음에 산업기사는 2년의 경력이 있어요. 취득 후의 경력. 근데 여기서 경력도요. 어떤 경력이냐면 전기시에서 근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왜냐면 취득 후에 내가 공사업체 일했다, 통신업체 일했다, 뭐 감리업체는 100% 인정을 안 해주고요. 그 나중에 이제 경력 선정할 때 그 어디서 일했는지 4대 보험 띄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만약 그렇죠. 공사업체 했다면 거기 경력의 100%가 아니라 80% 이렇게 인정이 돼요. 몇 번 쌤들 봤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셨던 네, 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전기실에서 근무를 할 경우만 100% 인정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2000kW 이상, 2000kW 이상이 되면 기사는 2년, 산업기사는 4년, 기능장하고 기사는 같이 가요. 그래서 기사나 기능장은 취득 후 2년, 산업기사는 4년 경력이 되면 바로 이제 선임이 되는 거고요. 이런 선임 조건은 이제 협회, 전기기술협회에서 이제 그 4대 보험 낸 거랑 그 건물에 이제 전기 시설이, 왜냐면 그 경력 사항에 그 건물에 전기 설비가 없으면 안 돼요. 왜냐면 가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즘에 다 그 네트워크 돼 있어서 요즘에 이제 그 건물에 수정이 돼 있는지 그걸 확인한 다음에 맞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선임 조건에 맞으면 충족을 하게 되면 거기 자격증 뒤에 똥 찍어주죠. 2000kW 이상 선임 가능 이렇게 찍어주죠. 그리고서 이제 거기에 선임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만약에 취득 전에 경력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취득 전에도 경력이 네,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취득 전에 이제 경력은 50% 인정이 돼요. 단 여기서 50% 인정인데 뭐만 50%냐? 전기실에서 근무한 경우만 50% 인정이 돼요. 전기실 근무만요? 네. 그러니까 공사업체라든가 아니면 감리업체 계신 분들은 인정이 안 되네요. 안 되죠. 잘 알아야 되겠네요. 예, 1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실에 있었을 경우만 되는 거죠. 요즘에 뭐 전기실이라고 시설관리라고 하잖아요. 시설관리 뭐 다 기전실, 시설관리 다 포함해서 다 되니까요. 그래서 전기실에서 있으면 이제 취득 전에 50% 인정, 취득 후에는 전기실에 근무하면 100% 인정이 인정. 됩니다. 예, 그래서 경력상은 그렇게 가고요. 예, 기술사는 이제 관계없이 다 가능하고, 단 산업기사는 아까 2000kW 이상인데 산업기사는 뭐냐면 전압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10만 볼트. 기사는 제한이 없고 산업기사는 제한이 있다. 산업기사는 10만 볼트 이하 미만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미만만. 22,900, 10만 볼트면 1호사잖아요. 그죠? 그렇죠. 1호사 3, 4, 5인데 만약에 2,000kW 넘으면 그때는 기사를 선임해야 되고 만약에 전압이 22,900인데 22,900인데 2,000kW 이상이다. 뭐 경력만 되면 산업기사 선임이 됩니다. 단지 기사하고 산업기사는 2년 4년에서 산업기사는 10만 볼트 미만만 가능하다. 10만 볼트 이상의 우리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럴 때는 기사가 선임이 가능하다. 이렇게 경력이 돼 있습니다. 차이가 조금 있네요. 네. 그러면 이런 전기 안전관리자들의 급여도 알 수 있을까요, 교수님? 사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요즘 뭐 불황 시대에 뭐 불황이죠. 뭐 사실 취업만 될 곳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제 저도 이거는 이제 저도 취업을 좀 이렇게 한 친구들이나 우리 이제 오프라인 쪽에서 듣는 분들 이렇게 급여를 물어보기 때문에 통계지 이건 정확한 건 아니고요. 예. 참고만 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참고만 하시고 일단은 아파트나 빌딩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아파트 빌딩 같은 경우에 이제 전기시 다 있잖아요. 아파트 빌딩, 골프장, 뭐 콘도 다 포함인데 병원 이런 그러니까 근생 같은 거, 그러니까 공동주택이라든가 근생 이런 데 보면 두 가지가 용역회사가 있고 용역회사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네. 용역회사는 사실은 용역이 뭔지 아시죠? 제 월급의 일부 띄고 주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뭐 좋아하는 업체가 아닌데 그런 경우는 월급이 좀 짜요. 280에서 보통 310만 원, 많이 주면 320만 원 이렇게 준 데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용역회사가 아닌 직영으로 가면 좀 괜찮아요. 그죠. 아무래도 뛰는 게 없으니까. 맞습니다. 그죠? 직영으로 가면은 보통 아까 얘기했던 금액에서 한 2, 30만 올리면 돼요. 그래서 300에서 340 이 정도까지 간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직영 쪽을 가는 게
사실 훨씬 낫죠. 그렇겠네요. 네, 근데 이제 요즘 아시겠지만 용역을 왜 자꾸 이제 이렇게 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아마 아시겠지만 나중에 이제 사실 뭐 하청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제가 이번 시간에 얘기한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 취업할 때는 용역회사보다는 직영 쪽으로 왜냐면 시설 관리도 직영 쪽이 많거든요. 빌딩이나 이런 아파트도 그쵸. 그런 데 가면 예. 좀 월급이 좀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디냐면은 좀 더 받으려면 이제 중소기업도 있어요. 중소기업. 그러니까 제조업체 기업들, 중에 제조업. 제조업 중에서도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는 보통 이제 대부분 그건 직영이에요. 왜냐면 여기 인천 지역이면 여기 뭐 서부공단, 남동공단 이렇게 공단 그쵸, 공단들이 중물공단 많으니까. 예. 이렇게 있으면 그런 데가 이제 공단이 있으면 거기에 뭐 생산 공장도 있고 이런 데 가면 중소기업이 있는데 이런 데는 보통 340에서 351 정도 줘요.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어플에 들어가면 잘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월급을 더 요구를 하면 더도 받을 수 있나요? 그럼요. 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뭐냐면 여러분들 요즘에 다국지역 기업 많이 들어오잖아요. 다국지역 기업도 그렇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대기업 제조업체. 제조업인데 대규모, 대기업.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보통 중소기업 하면 이제 대기업이면 3차 하청업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보통 2차 하청업체나 1차 하청업체 이런 데 들어가면 좀 월급이 좀 세요. 그러니까 현대 모비스 같은 게 이제 1차 하청업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1차나 2차 하청업체 그 제조업체 들어가면 그때는 월급이 좀 셉니다. 그때 뭐 많게는 400까지 받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여러분들 요즘에 그 대기업에서 이제 포스코라든가 네. 삼성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네네네네. 이제 그 시설 관리를 아예 자회사를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브원, 저기 이런 예를 건가? 들어서 뭘까요? 여러분들 삼성 같은 경우는 에버랜드죠. 삼성 네. 에버랜드 그런데 그다음에 포스코는 포스메이드인가요? 그런 데로 자회사를 만들어서 그것도 일종의 사실은 뭐 하청이라고 하청인데 좀 용역회사보다 좀 괜찮은 데죠. 그러니까 대기업의 자회사니까 그나마 괜찮죠. 그쵸. 예, 그다음에 우리 저기 어디야 공항 같은 경우에도 공항공사가 우리가 본청이 공항공사에서 하청을 또 줘요. 1차가 있고 그걸 자회사라고 하고 거기에 또 하청을 주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래서 그런 쪽 그러니까 대기업이라든가 다국적 기업 이런 데에 하청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1차 하청업체 자회사 정도만 취업을 해도 근데 사실은 다국적 기업은 또 요게 좀 돼야 돼요. 네, 요게 좀 그러네요. 네, 예. 그래서 영어를 좀 배워놓으시고 생각보다 많이 뽑는다는 거.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기업에서도 별도로 자회사를 만들어서 관리 업체를 자회사 만들어서 그 대기업에 관계된 시설 관리를 주고 있다. 그래서 그쪽 가면 월급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그러네요. 있습니다. 예, 예. 생각보다 많이 높네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시설 관리 맨날 뭐 250만 원 이게 아닙니다. 이건 옛날 얘기고요. 여러분 잘 찾아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요즘에 취업처 요즘에 검색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가면 좋은데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더 자세하게 이런 내용을 좀 많이 얘기하고 싶은데 시간이 또 길면 지루해서 이제 이 정도만 하고요. 저기 전기기준협회 가면 거기 하면 자료가 꽤 많이 나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은 이제 유튜브 밑에다가 이제 댓글 달면 제가 또 이렇게 댓글 좀 달아줄 테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 요번에는 민간 기업 중에 첫 번째 전기 기사 따서 산업기사 취득해서 취업을 많이 가는 전기 안전 관리자, 네, 안전관리. 일명 이제 선임이라고 했죠. 그쪽을 알아봤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잘 따서 또 다른 어디를 가는지 네.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